우리 조금 잡아봅시다. 뭐 10분, 20분, 25분.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미분을 연습을 하고 미분 공식을 사용해서 도함수도 구하고 막 그러는데 한 가지가 결여되어 있어요. 결여. 뭐가 결여되어 있다고 난 자꾸 느끼냐면 그래프에 대해서는 자꾸 빼놓고 가는 느낌이 들어. 우리가 배우는 게 함수, 정확하게 어떤 함수냐면 다항함수라는 친구의 지금은 미분 편을 배우고 있는데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강조하죠. 식을 보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전에 다 배워놨어요. 수1까지 포함해서. 지금 미분을 배우는 이유는 여러분들 기울기를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는, 즉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도구를 배우고 있는 건데 그거를 사용을 하지 않고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즐겨 써왔던 풀이 위주의 대수를 조금 더 크게 갖고 간다면 우리의 상황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 그래프 그리는 도구 갖고 와가지고 계산하세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도대체 미분이 어떤 포인트로 그래프를 그리느냐라고 했었을 때 가장 비교하기 좋은 게 누구냐면 2차 함수라는 친구예요. 여러분들은 2차 함수를 두 가지 버전으로 배웠어요. 언제?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배웠어요. 자, 왜냐면 이 두 가지의 버전이 뭐냐면 하나는 인수분해를 하는 버전이고 하나는 완전 제곱꼴로 가는 버전으로 두 가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도형의 방정식에서 표준형이다, 일반형이다 나눠서 배웠던 거 있죠. 그게 지금 이 소리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간단하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봤었을 때는 내가 2차 함수를 간단하게 하나 써볼게요. a의 x-알파, x-베타가 되니까 근을 잡고 연결해서 그렸죠. 이 친구의 부호에 따라 반대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든 근이라는 포인트를 잡았어. 그런데 수트를 와서 보니까 근이라는 거는 야 개나 줘버려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야. 왜? 사이값 정리라는 친구가 들어오면서 우리한테 큰 울림을 줘야 돼. 근이란 걸 이제는 정확하게 못 구해도 그냥 있다 없다 로만 해서 끝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살면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겠니? 오늘도 인수분해 못해서 질문을 몇 번이나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서 얼른 태세 전환을 해서 완전 제곱꼴로 오는 걸 와야 돼요. 근데 이 친구도 포인트 잡아서 그리는 건 똑같거든? 어떤 포인트를 잡아? 근이라는 포인트 대신에 꼭지점이라는 포인트를 그려서 잡는 거야. 그려놓고 나면 둘이 같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그래프를 그려도 보는 관점은 살짝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근을 보고 그렸어요.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거야? 근을 구해서 잡고 이어서 그리면 됩니다. 끝. 자, 꼭지점을 잡았어요. 꼭지점을 잡고 볼록성을 연결해서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두 그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물론 X축을 제가 안 그린 것도 있지만 얘는 X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얘는 반드시라는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 왜냐면 꼭지점만 대충 잡아놓고 그림 그리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앞으로 이 그림보다는 이 그림의 빈도가 조금 더 늘어나야 돼요. 근데 꼭지점이란 걸 봤어. 자, 꼭지점이라는 친구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꼭지점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왔는데 꼭지점이라는 친구의 특징을 보게 되면 우리가 2차 함수 관련 문제를 풀면서 첫 번째 뭐가 등장했냐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최대 최소라는 걸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자, 최대 최소는 누구의 최대 최소죠? 응, 잘 대답한다. y의 최대 최소죠.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를 옆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지금 이 그래프에서 가장 낮은 지점이 어디야? 꼭지점이잖아. 근데 꼭지점이 왜 낮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당연히 선생님 터닝 포인트가 있으니까 낮지 않아요?
왜냐하면 꼭지점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올라갔다 내려가든지 또는 내려갔다 올라가는 요 친구가 바뀌는 지점이 꼭지점이지 않겠습니까? 라는 건 우리 알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요새 배우는 친구랑 같이 접목을 시킨다면 이 친구가 뭐야? 너 감소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는 뭐야? 너 증가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순간이 뭐가 될 수 있다? 가장 낮은 값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 포인트를 우리는 2차 함수에서는 뭐라고만 부르고 있었던 거야? 꼭지점. 근데 우리가 수트 포인트에서는 이 지점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 극점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야 돼. 스포를 살짝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지점, 그러면 2차 함수 입장에서 내가 최소지, 오케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비슷한 친구로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친구 하나 더 데리고 올 거야. 될 거 같죠? 이거 못 그리는 사람은 안 돼요. 어떻게 그려야 되지? V자로 그려야 되겠죠. 자, 한쪽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친구인 거고 한쪽은 기울기가 1인 친구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너무 순해. 저희는 계속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근데 기울기가 음수니까 저는 뭐 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죠? 감소하겠습니다. 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저는 기울기가 양수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하겠어요? 올라갑니다. 증가가 맞겠죠.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도 왼쪽 감소에서 오른쪽 증가로 바뀌는데 2차 함수에도 저 친구가 있었고 절대값 x에도 이 친구가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친구는 우리가 지금 배운 정보로서는 여기가 뾰족한 점이기 때문에 음수에서 양수로 가는데 문제는 요 사이에 음에서 양으로 바꾸는 걸 잡아줄 중간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 첨점, 미분 불가능이요 라고 부르지. 근데 미분 불가능하더라도 최소가 되는 거는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잠깐 물어볼게. 왼쪽도 감소해서 증가. 여기도 감소해서 증가. 그러면 우리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점을 극소라고 부른다면, 예를 들어서 몰라도 그냥 아는 척 하는 거야. 극소라고 부른다면 문제는 굳이 가는 길에 극소라는 친구는 굳이 가는 길에 기울기가 0인 거를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는 포인트도 잡는 게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내가 배우는 이 함수라는 친구가 두 가지 갈래를 탈 수 있죠. 미분이 가능한지 아니면 미분이 뭐가 되는지 불가능한지. 근데 미분 파트를 배우는데 미분 불가능한 친구가 굳이 등장을 할까 안 할까? 그렇게 애써 등장하진 않을 거 아니야. 얘만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말이죠. 물론 등장은 합니다. 아시겠죠? 비중은 얘가 더 높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게 되면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그 지점이 중요하다고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에서 뭘 배웠어요?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배운 거죠. 자, 그러면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다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자, 얘들아, 문제든 어디든 증가라는 단어가 봤어.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 이거부터 이야기해 볼까? 조금 전에 문제 풀 때도 이야기했죠. 2,1을 지나는, 자, 이걸 보면 우리는 풀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대입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이런 것처럼 우리가 문제에서 증가라는 단어를 보게 된다면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f'x가 뭐라는 거? 양수라는 걸 갖고 오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뭐가 있다고 했죠? 우리 대표적인 예로서 x의 세제곱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면 y는 x의 세제곱 그래프는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자, 여기가 0,0인 지점이잖아요. 미분 때려서 0을 대입하면 기울기가 0이죠. 그럼 내가 기울기가 0인데 그러면 나는 뭐 하자는 거야? 나는 올라가겠다는 거야? 내려가겠다는 거야? 그때는 내 왼쪽과 오른쪽을 보라고 이야기했지. 내 왼쪽과 오른쪽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올라가고 있는 중이란 게 보이죠?
점에서는 증가라는 상태를 볼 때 왼쪽과 오른쪽을 보고 판단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증가는 뭐도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등호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의 문제들이 등장하면 어디로 보내세요? 당연히 부등식으로 보내시면 되는 거야. 감소는 부등호를 돌려버리면 되니까 문제될 건 없으시겠지. 그런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어진다고 f'x가 양수이면 증가이다 라고 쓰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얘하고 얘를 보게 되면 서로 역명제 같지만 사소한 하나의 차이점이 있는 게 보이죠? 여기는 등호가 있지만 여기는 등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에 등호가 왜 빠졌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함수가 이러한 느낌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제거한 거예요. 자, 보세요. f'x가 0 이상이라면 증가하니? 라고 물어보고 싶었어.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이 친구를 데리고 온 거죠. 나는 이 지점에서의 기울기는 뭐가 돼? 0이지만 내 전후에도 계속 0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증가한다라고 부를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 친구의 영명제는 안 되니 문제가 되는 사고 치는 이 친구를 제거해서 f'x가 양수입니다 라는 게 보이면 그 함수는 뭐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야? 증가. 근데 여기서도 잘 생각해 봐봐. 우리가 증가를 맨 처음에 배웠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누구를 배우고 증가와 감소를 추가로 배웠을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함수 파트를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은 역함수를 배우기 직전에 뭘 배우느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배우죠. 그러면서 의례히 1대1 대응을 배우면서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에 대한 정의를 배워요. 즉 우리는 증가와 감소라는 게 그때는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 뭐가 중요한 거야? 올라가면서 어차피 x값 하나에 y값 하나는 다 달라요. 이걸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에 생각해 봐봐. 문제에 f'x가 양수라는 게 등장했으면 증가로 해석해달라고 그랬지. 그럼 증가를 해석한다면 뭐가 나와야 돼? 1대1이란 친구가 나오시겠죠. 그럼 1대1을 어디다 써야 될까? 1대1을 쓸 경우는 좀 어려워지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좋겠어? 역함수의 존재 조건, 전제 조건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들의 과거, 현재 배운 것들을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는 좀 확장성도 필요해요. 아시겠어? 게임이나 만화만 유니버스의 확장이 있는 게 아니고 수학에서도 1학년과 2학년의 확장이 필요한 거야.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자, 증가하면 뭐라고요? f'x가 0 이상 f'x가 양수면 뭐라고요? 증가라고. 근데 증가하고 감소를 하면서 또 하나 뭘 배웠지? 빠밤. 증감표라는 걸 배웠죠. 증감표를 잘 작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전에서 이야기한 극소라든지 극대, 이제 뒤에서 배울 친구들 있죠.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편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해가 안 가거나 좀 부족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이제 우리 증감표 그리는 거 한번 해볼까? 증감표. 우리가 증감표라는 친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그리고 제대로 해석하는 법을 배우면 무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 보시죠. y는 fx라는 친구를 하나 주는데 그래도 미분편이니까 3차 함수 간단한 거 하나 갖다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친구를 그려봐. 아까 이야기했지. 선생님 인수분해가 돼요. 그렇잖아.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인수분해가 보인다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은 쓰지 마세요. 왜? 내가 그래프가 정확하게 아까처럼 꼭지점이라는 포인트로 바꿔서 보고 싶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나는 미분을 때려서 y'은 f'x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자, 그러면 3x로 묶었어. x 마이너스 4가 나왔지. 일단 여기에서 스톱. 자, 얘는 우리가 앞으로 선생님이 매번 오리지널 원함수라고 부를 거고요. 이 친구는 우리가 알고 있죠. 도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 친구가 나오게 된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얘를 몰라서 그런 거야. 모르는데 그려. 어떻게 그릴 수 있겠니? 못 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도함수를 가지고 이 도함수를 해석해서 원함수를 그릴 수 있게, 이제는 뭐가 되게 알아 라고 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도함수를 해석한다라는 걸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요. 도함수는 그냥 간단하게 위, 아래만 보시면 돼. 누구 기준으로? X축 기준으로. 자, 지금 여러분들이 3차를 미분하니까 너무나 편안하게 2차인 도함수가 보이죠? 2차인 도함수 0하고 4라는 친구가 근이 되는 건 부정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가 되는데, 자, 얘들아, 여기는 X야. 맞아? X축은 당연히 우리는 Y는 0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자, 그럼 물어볼게. X값이 0이 들어가게 되면 F'0은 뭐가 나오죠? 0이 나오겠죠. 4가 들어가면 F'4도 0이 나오겠지. 그럼 F'4나 0, 그 값이 0이 나온다라는 건 기울기가 0이라는 소리 아니겠니?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0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보니까 이쪽은 X축 위에 올라서 있고 이쪽은 X축 아래, 이쪽은 또 X축 위에 올라서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내가 플러스를 썼다는 건 F'X가 이 구간에서는 무슨 수라는 거죠? 양수라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F'X가 양수라면 등호 없잖아. 안전하게 뭐 한다고 생각하면 돼?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는 F'X가 뭐가 나오는 게 보여? 음수. 아까 이야기했잖아. 명제 써가지고 감소하겠지? 증가하겠지. 그러면 나는 0인 지점 두 가지와 증가, 감소, 증가라는 세 가지를 통틀어서 X축을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 5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야. 증감표는 이게 필요해. 아, 5개가 필요하겠구나. 자, 그럼 증감표를 쓰는 방법은 간단하게 맨 위에다가는 X를 쓰세요. 두 번째는 밑에다가 F'X를 쓰시고 그 밑에다가는 Fx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아까 5개로 나누겠다고 그랬지. 5개를 나눌 때 기준이 되는 건 누굴까? 0하고 4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비워놓고 여기에다가 0을 쓰면 이 친구들은 0보다 작은 왼쪽의 모든 X값들을, 자, 그 다음에 또 한 칸 비워놓고 여기다 4를 쓰면 느낌이 오시겠죠? 0과 4 사이를, 여기는 4의 오른쪽을.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빈칸을 채우면 되는데 빈칸 채우는 건 너무 쉽죠? 그냥 우리가 보고 해석한 대로 채우면 돼. F'0은 뭐라는 거야? 0이죠. F'4도 뭐라는 거야? 0이죠. 그리고 그 왼쪽을 봤어. 너 플러스라며? 너 마이너스라며? 플러스라며? 끝난 거예요. F'에 대해서 해석은 끝났어. 오해하지 마, 얘들아. F'의 값이 뭐가 중요한지. 4예요? 5예요? 마이너스 2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X축 위에 양수냐 음수냐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얘들아, F'X가 요 구간에서 양수라는 건 Fx가 뭐 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죠? 증가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저는요, 감소요, 저는 증가요 라고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쓰다 보니까 빈칸을 채우라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문제는 여기 빈칸하고 여기 빈칸은 지금 우리가 아는 게 적어서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는 거지.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내가 그린 3차 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다항함수, 연속이고 부드러운 곡선이고 다 미분됩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오해가 발생하는 거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데 0을 지날 수밖에 없잖아요. 부드러운데 안 지나기가 힘들잖아. 근데 아까 내가 절대값 X 그래프 그렸던 거 봤지? 굳이 0을 지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미분 불가능한 지점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도 여기에 들어가는, 자, 스포, 극대라는 친구의 이름은 여기가 0이든 아니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어? 그럼 당연히 여기가 대라면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높은 지점일 거 아니야. 그럼 내려갔다 올라가는 지점은 낮은 지점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어? 극소. 선생님, 그러면 여기다가 뭘 넣어요? F0의 값이 뭐 나왔어? 0. 맞아요? F4의 값은 뭐 나왔어요?
64 빼기 뭐냐? 16 곱하기 6은 96. 헉! 그럼 계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32가 나와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증간표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나온 스포. 도대체 극대하고 극소가 뭔지 이제 또 알아봐야 될 시점이 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한동안 엄청 친하게 지낼 거고, 거의 친하게 지내는 걸로 치자면 뭐 근거계수의 관계나 판별식 정도로 이제 우리가 가까이 다닐 친구. 그 이름하여 누구냐? 극, 값, 극, 점, 극, 대, 극, 소. 자, 뭐 길게 써놨지만 그냥 극대 극소로 귀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도대체 극, 대와 소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옛날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로컬 맥시멈하고 로컬 미니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로컬 미니멈, 로컬 맥시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 뭐 히말라야든 에베레스트든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고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유니버스의 최대값이 되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에도 산이 있잖아요. 물론 걔네에 비해서는 좀 낮을지 몰라도 백두산이라는 큰 산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전체의 최대값은 에베레스트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지역적으로 최대값은 뭐가 돼야 돼? 백두산이 되는 것처럼 수학에서도 그러한 아이템을 극대와 극소라고 데리고 오는 거야. 자, 그러면 극대와 극소가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3차 함수 n자형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3차 함수 n자형을 적당하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내려가고 올라가니까 막상 최대하고 최소는 존재해야 안 해요? 안 하겠죠. 자, 그러면 물어볼게. 선생님, 지금 네가 이야기한 대로 지역적 최대가 여기에 보이고 지역적 최소가 여기에 보여. 근데 문제는 지역적 최대와 지역적 최소를 잡을 때는 뭐가 필요하겠어? 당연히 우리가 봤었을 때 얘가 최대가 되는 상황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은 아까 꼭지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뭐 해줘야 돼? 그 점의 왼쪽에서는 증가하다가 그 점의 오른쪽에서는 뭐 해줘야 돼? 감소해줘야 돼. 근데 지금 내가 증가하다가 감소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 지점이 누군지 모르는 알파의 지점이라면 왼쪽에서는 f'x가 양수이다가 이 점을 점프해서 넘어가게 되면 뭐가 나와줘야 돼? 음수로 바뀌어줘야 된다고. 그럼 조금 전에 증간표 썼다가 지운 거 알고 계시죠?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 바뀌는 지점 보이시죠? 그걸 만족하는 친구들이 뭐라고? 극대가 되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감소를 하다가 증가를 한다. 이 지점은 뭐가 되는 거야? 극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친구 하나 데리고 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3차 아무거나 데리고 와보죠. 자, x의 세제곱 여기다가 2 한번 붙여주고 마이너스 4x의 제곱 한번 붙여주고 더하기 그 다음에 5x 이 정도로 붙였다고 생각을 해보자. 상수는 붙이나 마나 큰 의미는 없을 테니까. 자, 그러면 얘가 미분을 때려서 어떻게 나올지 보시죠. 자, y'이라고 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인수분해 안 보여. 나도 대충 만들어가지고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돼야지만 내가 뭘 찾을 수 있는 거야? 도함수에서 0이 되는 값을 찾을 수가 있는 거겠지. 자, 순간적으로 써보자. b제곱 마이너스 4ac 뭐 나와요? 음수 나오네. 그럼 음수 나오면 내가 그릴 도함수가 어떻게 그려진다는 거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지. 자, 얘들아 그럼 봐봐. 우리는 시작하자마자 망했어. 자, 두근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여기서는 위에 있으니까 양수죠. 증가하겠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도 양수죠. 근데 내가 지금 플러스의 사이즈를 좀 다르게 쓰고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는 증가하는데 어떤 증가야? 존나 빨리 증가, 뭐 이렇게 올라가겠다는 느낌인 거죠. 그럼 얘는
가다가 좀 완만해지게 증가하겠다 이런 느낌인 거지. 근데 얘는 또 어떻게 돼? 근데 거기서 다시 급격하게 올라가겠다라는 거잖아. 근데 잠깐만 선생님, 왼쪽에서는 극대극소가 있는 3차 함수였는데 지금은 이 그래프는 극대극소가 있겠어 없겠어? 없지. 그럼 이 친구를 가지고 원래 있던 이 함수를 그려보게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 올라가는데 잠깐 쉬었다가 다시 급격하게 올라간다.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되시겠죠. 그러면 내가 도함수만 잘 해석하면 그래프의 개형이 공짜로 그려진다는 것 좀 알 수 있겠지. 맞아? 자, 그러면 극대 극소가 되게 한번 이쁜 식을 하고 구해 봅시다. 자, 3차 함수의 증감표를 갈 거야. 그러기 위해서 도함수부터 구해야 되겠지. 6x의 제곱, 6x-36 인수분해가 가능할 거야. 그러면 x-3, x 플러스 2. 자, 여기까지는 그냥 습관적으로 오시고 첫 번째, 이 친구가 0이 될 때 그래서 우리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서 그릴 거야. 하나의 근은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다른 한 근은 3이 되시겠죠. 자, 도함수를 그렸어요. 저 f'x입니다. 끝났어. 여기서 고민하지 마. 하나, 둘, 셋, 넷, 5개로 구분 지으신 다음에 그냥 편안하게 증가요. 0, 저는 누웠어요. 플랫하죠. 저는 감소요. 0, 저는 또 누웠어요. 전 또 올라갔어요. 이제 이렇게 돼버리시겠지. 그럼 얘들아 봐봐. 여기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마이너스 2와 3이라는 라인을 길게 그렸어. 그리고 이 밑에다가 이걸 보고 조금 전처럼 원함수를 유추해서 그릴 거야. 근데 어떻게 그리겠어? 선생님, 어차피 마이너스 2 직전까지는 뭐 하겠대? 증가하겠다는 거죠. 감소하겠다는 거죠. 증가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사이에서 뭐가 되는 지점이 있어요? 올라가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부드럽게 돌아가는, 즉 그 사이에 기울기 0인 지점이 하나 있다라는 거겠지? 그걸 감안해서 적당하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러한 친구의 3차 함수의 개형을 유추할 수 있는 게 이게 미분이라는 거야. 참 쉽죠? 그렇잖아. 4차가 나와도 큰 무리 없이 가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만 그려놓으면 그래, 근데 문제는 그래프의 개형이라고 하기엔 좀 부족하죠. 왜? 포인트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점이 극대고 요점이 극소라면 자, 증감표를 그려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뭐가 더 채워져야 되는지 하나하나 찾아보죠. X를 썼어요. 몇 번? 그러면 지금 여기 마이너스 2하고 3이란 친구 나오는 거 기억하실 거고 f'x, fx. 자, 그러면 갑시다. 어떻게 된다고요? 플러스 0, 마이너스 0, 플러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 감소, 증가.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극대, 극소라고 쓰면 여러분들은 봐봐. 극대인 걸 내가 판단했을 때 지금 나의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f'0이 0이었고, 그쵸? 이것만 하면은 극대극소인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런 아이템 하나 써볼까? 내가 뭐라고 썼죠? h가 양수라고 썼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써볼게. f from 0-h가 이거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0 왼쪽이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어? 교집합 하나 또 써서 f 프라임 0 플러스 h 0보다 살짝 뭐가 되겠어요? 오른쪽 큰 수. 그 친구는 또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 된다면 즉 f 프라임이 0인 지점의 왼쪽과 오른쪽에서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뀐다면 나는 그 지점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극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상황에 따라서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면 이게 빠져도 극대라고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해 줄게. 그러면 극대가 되면 극대가 어디서 생기니? x는 마이너스 2라는 라인에서 극대가 생기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게 극대가 되는 지점이면 요 점은 뭐가 되겠어? 극대점이 되겠죠. 점이라면 응당 좌표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라는 친구를 어디다가 대입해야 돼?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계산해봐. 자, 마이너스 2 대입합시다. 뭐예요? 16? 12? 28? 맞아? 72야? 72에서 28 빼면 뭐 나와야 돼? 44. 맞아요? 근데 어떤 44야? 어떤 44야? 그냥 플러스 44야? 아니야? 몰라. 일단 이렇게 써. 자, 그 다음 3을 대입해. 오이씨. 자, 3 대입하면 얘들아 머리 써. 머리. 야, x 하나 바깥으로 빼. 6이지. 3이지. 3, 9, 27이잖아. 그렇잖아. 그럼 여기 3 몇 개 있어? 여기 3 하나밖에 없어? 여기 3 일단 2개는 있지 않아요? 그러면 2개, 3개, 27. 뭐야? 4지? 아까 27이었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뭐였어? 아, 까먹기 시작한다. 씨. 81. 자, 그럼 마이너스 81이야? 네. 자, 그러면 극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44. 극소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3, 마이너스 81. 극대값은 누구죠? 44. 극소값은 누구야? 마이너스 81. 그리고 극대와 극소를 다 합쳐서 우리는 극점. 극대값과 극소값을 합쳐서 우리는 극값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지. 선생님, 극소는요? 라고 이야기하면 극소는 이제 이 친구의 부등호가 이렇게 바뀌면 그 지점이 뭐가 되는 거죠? 극소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어려워요, 여러분들아? 하나도 안 어렵지. 근데 오해하면 안 돼. 미분에서 0이 됐다고 반드시 이 점에서 극소가 아니야.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다가 한 발자국 쉬었다가 또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극값이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f'x가 0이 된다라는 건 극값의 후보가 될 수는 있겠지만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는 걸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 자, 잘 생각해 봐야 돼. 아시겠어? 생각해. 자, 내가 지금 여러분들 그러면 미분편에서는 도함수가 더 중요하겠어? 원함수가 더 중요하겠어? 당연히 도함수가 중요하지. 도함수를 가지고 원함수를 해석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도함수인데 좀 새로운 친구잖아. 왜냐면 다항함수 미분해봤자 3차 미분하면 2차고 4차 미분하면 3차니까. 근데 이러한 친구가 내 눈에 띄었어. 절대값이 있다고 내가 못 그릴 건 아니잖아. 네. 자, 그러면 내가 이걸 그리면 어떻게 될까? 자, 얘들아 봐봐. 자, 내가 여러분들 노트를 피시고요. 자, 얘들아 봐봐. 자, 분수식이죠. 분모에 0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몰라뒀고 일단. 자, 조금 전과 좀 다르게 좌표 평면을 그렸어요. 여기가 x축이랑 달라지진 않아. 얘를 왜 그렸냐면 이 y축은 얘 때문에 그렸어. 구분 좀 하려고. 자, 그러면 분모에 0은 못 들어가는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x가 음수일 때 양수일 때 구분할 수 있겠죠. x가 음수라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슈. x가 양수라면 뭐 나와요? 1. 자, 얘들아. 그러면 이제 도함수를 봤잖아. 네. 원함수를 유추해봐. 참 할만한데. 이거는 그거다. V다. 그치, V죠.
대표적으로는 절대값 x 더하기 k라고 쓰면 좋아요. 왜냐면 얘들아 생각해봐. 얘를 미분하면 k가 뒤지지.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1과 1은 유지가 되지. 그럼 도함수를 가지고 내가 원함수를 유추한다면 누군지 모르는 상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봐봐. 이번에는 y축만 그릴게. 왜냐면 x축을 모를 수 있으니까.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돼야 돼? 그럼 여기서 질문. 도함수가 끊겨져 있다는 사실이 원함수가 끊겨져 있다는 사실이 될까요? 아니요. 아니지. 그렇잖아. 도함수가 값이 없다라는 건 미분이 불가능해서 값이 없다라는 거고 그 지점은 뭐라는 거야? 오케이, 첨점. 뾰족한 점이니까 도함수 값이 없는 거지. 함수 값이 없다는 소리는 아니지. 요거 기억해라잉. 절대값 x를 미분하면 도함수가 저렇게 나온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 나쁘지 않잖아요? 자, 문제를 봅시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예전부터 진짜 미래를 예견하다시피 수업을 해왔잖아요. 그죠? 1학년 때 고3까지 등장하는 친구들은 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중에 우리 정말 과거죠. 거진 이제 작년 3월이었으니까. 미정계수라는 친구가 새로운 트렌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근이 트렌드였다면 고등학교 1학년의 트렌드는 뭐예요? 미정계수. 그래서 우리 되도 않는 유행어 구조대가 등장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수투를 봐도 미정계수야. 그러니까 뭐야? 구조대가 등장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구조대가 다 어디 숨어 있어? 이렇게 숨어 있다라는 거지. 대입할 친구가 필요한데 x는 2만 써 있으면 대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뭐라고 써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얘는 극대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당연히 f'2는 뭐가 나와줘야 돼? 0. 극소라고 했으니까 f'-2는 뭐가 나와줘야 돼? 자, 그럼 볼게요. 그래도 지금 미정계수는 3개인데 정보는 지금 몇 개밖에 없어. 자, 일단 미분 때리고 봅시다. 우리가 언제 뭐 고민했나요? 인수분해도 못하는데. 자, 마이너스 3x의 제곱. 잠깐만. 근데 문제는 여기서 더 지나가면 할수록 더 괴로워질 것 같아. 왜? 어차피 도함수의 근이라는 친구가 밑에 있거든. 자, 그럼 봐봐. 얘가 왜 의를 갖는지 잘 생각해 보렴, 얘들아. 제가 지금 도함수를 구했죠? 도함수를 그릴 거예요. 근데 선생님 뒤집어졌어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2잖아요. 조금 전까지는 왼쪽에서 극대가 나오고 오른쪽에서 극소가 나왔지만 뒤집어졌으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이 지점이 뭐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극대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여기가 극소인 거. 자, 그래서 여기 부호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문제는 여기서 끝났죠. 계수비교법 기억나요? 철저하게 미정계수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 자, 가보자. 자, 전개하게 되면 마이너스 3x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12인 거 알 수 있겠죠? A값 뭐예요? B값은? 근데 C값을 못 구했잖아. 극대값, 극소값을 구하려면 괜찮아. 왜? 어차피 극대값에도 C가 있을 것이고 극소값에도 C가 있을 거니까 C를 못 구해도 빼면 그냥 뒤지겠죠. 그러니까 C는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fx를 완성을 해서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더하기 12 x 더하기 c라고 쓴 다음에 2를 넣어서 마이너스 8 더하기 24 더하기 c라는 친구에서 마이너스 1을 넣어서 8 마이너스 24 더하기 c라는 친구를 빼게 된다면 어떻게 돼야 돼? 빼니까 마이너스 16이죠? 뺐으니까 더하기 48이고 c에서 c를 뺐으니까 이제 없어지겠죠. 얘들아 48 빼기 16이 누구겠니? 내가 원하는 답이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뒤집어지면 조심해야 된다. 첫 번째. 오케이? 그 다음에 미정계수는 우리 졸업할 때까지 계속 나올 거다. 두 번째. 구조대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얘들아.
자, 별표 하나 주시고, 자, 여기다가 도함수라고 쓴 다음에, 우리가 지금 3차를 주력으로 미분하니까 도함수는 2차가 나오잖아요. 근데 앞에 배웠을 때 우리 그래프 중에서 이렇게 가는 친구 한번 본 적 있었지? 네. 이 친구는 그 값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왜 없었을까? 다 양수여서.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컴팩트하게. 도함수가 항상 yx축보다 위에 있어요. 그치, 도함수가 실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없어서 그런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아, 도함수라는 친구가 3차를 미분했기 때문에 2차가 나온다면 지금도 미정계수 관련 문제이긴 한데, 자, 보세요. 미분을 때리고 봤어.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 안 되잖아. 네. 그럼 얘를 그리고 싶은데 아래로 볼록인 건 아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을 그릴 수 있어 없어? 못 그리지. 근데 문제는 이 문제가 갖는 의미는 야, 너 극값이 존재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바꿔 얘기하자면 극값이 존재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니? 근데 우리가 앞에 수업에서도 의도치 않게 도함수가 어떤 상황을 그려봤었니? 도함수가 x축 위에 붕 뜬 상황을 그려봤었죠. 나는 극값이라는 거는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데 여기는 터닝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허근일 때는 터닝 포인트가 없으니까 극값이 있겠어 없겠어? 자, 그러면 중근을 그려볼게. 중근은 증가를 하는데 한 번 쉬었다가 다시 증가를 하겠다는 소리지. 이건 터닝이 아니고 그냥 쉬는 표잖아요. 그럼 여기도 극값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갖는다면 증감이 위아래 터닝 포인트가 생겨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극값을 갖지 않도록이라면 이 도함수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리지.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아유, 미안. 잘못 잡았다. 판별식을 가야 되는데 여기다 적어. 이 친구의 판별식. 자, 판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 그럼 얘는 도함수의 허근 또는 중근이 나오니까 터닝 포인트인 극값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극값이 없으려면 이걸 찾아서 범위를 구하면 되겠죠. 극값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게 만들어주시면 되시겠지. 그러니까 극값의 유무는 도함수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냐 없냐 그것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않아? 꼭 기억해. 우리가 여러분들아 fx를 그릴 수 있었으면 진작에 그렸겠죠. 네. 그렇지 않아? 근데 fx가 그래 우리가 자신 있게 그릴 수 있는 몇 가지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2차를 그렸다고 치자. 2차를 그렸다고 치면 감안할 게 꽤 많죠. 지금도 제가 꼭지점 표현했죠. 절편 표현했죠. 절편 표현했죠. 감안할 게 꽤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f'x는 이러한 포인트를 신경 쓰지 마. 뭐만 봐? 위아래. 단지 도함수는 뭐만 알려주기 위한 거지 괜찮아? 증감을 알려주기 위한 거야. 증에서 감으로 가는데 바뀌는 그 중간이 0인지 아닌지도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폴짝 넘어가도 너 증가? 오케이. 극대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줬어.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 친구가 도함수래. 그럼 왠지 눈길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거든. 여기는 가장 높은 값처럼 보이잖아. 여기는 또 가장 낮은 값처럼 보이고. 근데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게 뭐밖에 없다고요? 위아래 0일 때. 나머지 값들은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봐봐. 1이라는 점을 분석해보자. F'1이죠. 값이 뭐예요? 아니야. 부호가 뭐예요? 그럼 저는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감소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이제 x값이 이렇게 진행을 할 거 아니겠니? 자, 감소하는데 올라가잖아. 감소의 폭이 줄어드는 거지.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감소한다는 건 뭐 하는 거야? 원함수가 내려간다는 소리잖아. 저는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어휴, 잠깐 쉬자.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요. 자, 잠깐만. 뭔가 오해가 느껴지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뭐 하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갈 때 점점 급격하게 증가의 폭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슉슉슉슉 올라가겠지. 근데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줄어드는 게 보이죠? 그럼 저 계속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올라가는데 그 올라감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지. 올라감이 여기에서 이런 거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또 어떻게 돼? 한 번 쉬자. 한 번 쉬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죠. 엄청나게 감소해서 터닝, 이거 아니야. 여기 터닝 절대 아니야. 마이너스 이런 느낌인 거야. 계속 감소야, 감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걸 보셨을 때 집에 가서 이걸 보신다 하더라도 오해가 생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아, 지금 첫 번째 오해 지점, 야, 뭔가 이렇게 올라와서 내려가니까 뭔가가 아니, 안 바뀌어. 올라가. 여기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만약에 내가 전체 절대값을 씌워서 이 그래프를 요렇게 뒤집었다고 하자. 전체 절대값이요? 그러면 그 값을 보겠다는 거야, 안 보겠다는 거야? 안 보겠다는 거지. 그렇잖아. 자, 저는 뭐 하고 있어요? 저는 증가하고 있어요. 전 증가하다가 한번 쉬자. 근데 또 뭐 하겠다는 거야? 또 올라가겠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또 한번 쉬자. 또 증가. 그럼 이거는 무슨 함수야 도대체? 이거 증가 함수지. 근데 여기서 똑똑한 친구라고 해야 될까? 궁금증이 많은 친구라고 해야 될까? 선생님, 쉬었다 가는 게 너무 많은데? 벌써 몇 개나 있어. 근데 문제는 여기서의 그림을 대충 그리자면 어떻게든 올라갔다가 한번 쉬었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개나 있어? 3개나 있잖아. 그럼 여기서 뭔가가 이상함을 느끼는 거야. 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딴 식으로 했을 때 이게 이러한 점이 무한계 있다고 해도 괜찮을까? 가능은 할 거 아니야. 끝이 없이 가는 거니까. 그러면 선생님, 0이 되는 지점이 이렇게 무한계인 거랑 0이 되는 지점이 이렇게 무한계 되는 게 도대체 무슨 사이예요? 무슨 차이예요? 자,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용이긴 한데요.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무한계 생길 수 있잖아. 근데 얘는 지금 뭐야? 포인트가 쉬었다 올라가고 쉬었다 올라가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얘는 뭐야? 쉰 김에 쭉 쉬어. 그럼 얘는 이 친구가 있기 때문에 얘는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닌 친구잖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계속 뭐라고? 증가라고 부를 수 있죠? 쉬는 포인트가 무한계는 건 똑같잖아. 무슨 차이가 있어?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살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야. 얘는 카운트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무한계인 거죠. 얘는 카운트가 불가능한 무한계인 거지.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 자, 그러면 오늘 극대, 극소, 그리고 극대, 극소가 필요한 증가, 감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잡았는데 지금 보시게 되니까 결론을 잡는다면 자, 질문할게. F'A에서 0이 나왔어. 그러면 얘는 뭐예요? 쉬는. 그치, 모르지. 쉴지, 터닝일지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저는 예전부터 극값의 후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극값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야, 우리 축구에서 후보 선수가 경기에 뛸지 안 뛸지는 모르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내가 극값이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줘야 돼? 그 전과 그 후에서 부호가 뭐 해줘야 돼요? 달라져야 되겠죠.
근데 그 전과 후의 부호가 양이면서 음으로 바뀌면 네. 음이면서 양으로 바뀌면 극소. 오케이. 그런데 얘가 반드시 필요할까? 첨점은 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어떠한 포인트의 전과 후에서 부호가 바뀌었다면 그 지점에 도함수 값이 없더라도 원함수는 뭘 가져요? 점.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극대와 극소를 갖는 건 미분이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상관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아시겠지?